에코프로 지분 가치를 다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HN 말고도 에코프로 AP도 있고 여러 기타 자회사도 있습니다. 그건 다 뺐습니다. 주로 많이 거론되는 핵심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다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코프로비엠 지분 가치가 할인율 50% 적용해서 6조 2천억,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가 13조 3천억,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 가치가 3조 5,595억, 에코프로 CNG의 지분 가치가 8,664억, 에코프로 HN의 지분 가치가 3천억. 이래서 핵심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모두 다 더하면 24조 2,200억이 나오는데 지금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시가총액은 14조 4,322억입니다. 5개의 핵심 자회사의 지분 가치 합산과 5월 26일 금요일 종가 시가총액 계리율만 68%에 달할 정도로 에코프로가 최근에 30% 넘게 빠진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 지분가치 합산을 기준으로 2028년도 값들을 제가 앞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2028년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과 얼마나 계리율이 나오는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 투자 포인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회사들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AP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EM만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매출과 이익이 모두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기차 기업들의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지분 투자입니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인데 가장 다운스트림 전기차부터 가장 업스트림의 채굴과 정제력,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전구체를 뽑아내고 그 전구체랑 활물질을 섞어서 양극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전지막, 양극방이 합쳐져서 셀을 이루고 셀이 팩을 이루고 팩이 전기차를 이룹니다. 그래서 가장 마진이 좋은 거는 역시나 업스트림 단의 채굴과 정제력, 니켈, 코발트, 망간을 채굴하는 이 업스트림 단의 포스코와 에코프로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마진이 좋고 또 양극재 앞단에 있는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포스코, LG화학이나 고려아연이 만드는 한국 전구체화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투자가 마진이 좋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에코프로는 굉장히 이 업스트림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에코프로 CNG 리사이클링 통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면 그게 다시 그 전구체 쪽으로 넘어가서 이 황산화 공정을 통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가 다시 탄산 리튬이나 리튬 전환 공장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 만든 거랑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든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이 결합돼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든다. 그래서 그 양극재가 셀메이커, LG엔솔이나 SK온에 팔리고 거기서 다시 완성차 업체인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런 완성차에 팔려서 그게 다시 에코프로 CNG 쪽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업스트림 단부터 다운스트림 단까지 밸류체인이 가장 활성화가 잘 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태계 구축 관련돼서 에코프로 전구체는 캐파를 20만 7천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에코프로 리튬도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82,000톤, 그리고 에코프로 리사이클링으로 9만 톤, 그리고 에코프로 에어 프로덕트로 6억 7,300만 메타제곱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전구체를 33% 내재화하고 니켈을 31%, 리튬을 26% 내재화하겠다고 해서 포스코와 LG그룹 다음으로 가장 이 에코프로 그룹이 이 메탈 캐파 관련돼서 캐파도 계속 폭풍 성장하고 캐파에 대한 밸류체인도 계속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펙스 투자 관련돼서 아까 밝혔는데 작년 2022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한 7천억 정도씩 캐펙스 투자를 했는데 밝혔죠. 2027년까지 에비타 기준으로 9조 원 이상 그리고 11조 원 넘게 캐펙스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밝혔던 것보다 캐펙스 투자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조 4천억, 내년에도 1조 4천억 넘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1조 4천억 넘게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전지 재료 사업에서
2027년 연간 매출 30조 가까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연평균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39%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이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39%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진 데가 에코프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에코프로 BM은 매도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캐파죠. 네, 2027년 71만 톤 기준인데 역 71만 톤 기준을 보면 연평균 42% 성장하는 거고요. 이 71만 톤에는 만간풀이라든지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투자가 100%다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파 또한 2027년 71만 톤에서 2026년 71만 톤으로 1년 정도 앞당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 판매량 기준으로 60만 톤을 예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노스아메리카가 지금 31%로 잡혀 있고 유럽이 49% 잡혀 있는데 이 노스아메리카 그러니까 북미에서 상당히 3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투자 포인트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하나증권 레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양극재는 이미 지금 88.5%까지 목에 찼다고 했고 셀은 52%, 전구체가 지금 27.4%인데요. 한국기업 침투율 100을 기준으로 해서 전구체는 아직 27.4%니까 약 4배 가까운 성장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전구체 지금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LNF 정도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2020년, 2027년, 2028년까지 70%까지 불케이스로 70%까지 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에코프로는 좀 여기서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33%라고 돼 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2027년 기준으로 최소한 50%까지는 내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0% 미만의 내재화율이라서 지금 내재화율이 2027년까지는 약 3배 넘게 내재화율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차 내재화를 따라 에코프로 BM은 당연히 마진율이 좋아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 못지않게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요 원자재 관련된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요 소위 말하는 양극재 밸류체인이 상당히 견고하게 포스코 그룹이나 LG 그룹 못지않게 잘 돼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수직 계열화 공정이고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25년 17조 4,280억까지 연평균 40%씩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올해는 30% 정도 성장이 예상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60% 가까이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025년 기준으로 PER을 2배 넘게 증가할 거라고 60배로 봐가지고 변형 PG 값이 1.05배로 올라가는데 요거는 영업이익 성장률보다 PER 값에 대한 이 62.2가 상당히 좀 잘못된 과도하게 PER이 배수가 나온 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요 PER이 50배 미만으로만 떨어져도 변형 PG 값은 0.8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추정치로 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적 추정치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보니까 거의 2, 3주 정도에 보면 수치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고 변형 PG 값이 중요한 건 영업이익 성장률로 하나 EPS 성장률로 하나 2023년, 2024년, 2025년 모두 1배 미만이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에코프로는 40%씩 성장하고 있다. 평균 40%씩 성장하고 있다. 근데 2025년 네이버 실적 추정치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재무구조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영업활동 현금흐름 8,246억, 내년에 1조, 내년에 약간 빠져서 약 9,600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순차입금 비율이 74%에서 69%, 5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100%대 초반이라서 부채 비율이나 뭐 순차입금 비율이나 영업활동 현금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재무구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업 밸류에이션 비교해 보시면 EV, EBITDA랑 PER로 봐도 에코프로가 여타 포스코홀딩스나 고려안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편이고 코스모 화학에 비해서는 훨씬 에코프로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이익률 측면에서 지금 9.4%인데 에코프로 영업이익률 한 11%대까지 예상하고 있어서 여타 업종들,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에 비해서 이익률 측면에서 압도적이고 에코프로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고려아연이나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학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관련 기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EV 에비타 측면에서 다소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고려아연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코스모화학보다 절대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에코프로가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매도 현황인데요. 에코프로 BM에 이어서 에코프로가 공매도 지금 5월달 들어서 2등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를 치고 있고요. 지금 7.38% 매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일별 현황 보시면 5월 26일 공매도 비중, 매매 비중이 4.4%까지 떨어졌는데 네, 지금 이거는 평균치가 아마 7.38%가 나온 것 같고요. 공매도 끊임없이 늘어났다가 최근엔 그나마 좀 줄고 있습니다. 5월 19일 기준으로 10.54%까지 늘어났다가 4.44%까지 줄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를 치고 있다. 에코프로 비인가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현황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줄기차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소진율이 4%대까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개인만 지금 엄청나게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만 더 팔지 않고 개인만 계속 갖고 있으면 에코프로 주가가 크게 빠질 일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확률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봐도 좀 길게 긴 호흡으로 120일 호흡으로 봐도 가장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순매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1조 3천억 넘게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지금 에코프로 9,500억 팔았습니다. 기관은 9,500억 팔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팔았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둘이 합쳐서 2조 넘게 파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주가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에코프로 일봉 차트 보면 최근엔 그래도 고점 대비 30% 넘는 33% 하락세를 멈춰서 옆으로 약간 기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날로 한번 투자해 보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이 중요한 가격대는 보시다시피 52만 2천원대, 65만 4천원대, 72만 5천원대, 77만 8천원대 이게 저항 그런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완전 없습니다. 이제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예 없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만 들어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어요. 주봉 차트도 보시면 완전 꺾였습니다. 계속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계속 성장하다 꺾였고 모든 RSI 지표나 슬로캐스틱 지표에서도 꺾였고 거래량도 줄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월봉상에서도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월봉상에서는 슬로캐스틱상으로는 아직 고평가 부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자회사의 값. 이건 굉장히 제가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에코프로 지분가치, 에코프로 BM의 지분가치 지주세 할인율 50%를 적용해서 6조 2천억,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가치 13조 3천억,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가치 3조 5,595억, 에코프로 CNG의 지분가치 약 9천억, 에코프로 HN의 지분가치 3천억. 이게 다 더하면 24조가 넘는 지분가치 합산이 나옵니다. 여기는 에코프로 AP의 지분가치도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14조 4,322억이니까 단순히 PER 기준으로 비싸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맞는 거고요. 이 핵심 5개의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24조가 넘는다. 근데 현재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14조니까 2023년 기준으로도 시가총액 계리율이 5월 26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8%의 계리율이 존재한다. 그래서 에코프로 갖고 계셔서 주가가 빠져서 많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2023년 이 똘똘한 핵심 5개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시고 그 2023년 말고 2027년이나 2028년도 충분히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시면 에코프로를 장기간 2년, 3년 끌고 가시는데 확실한 숫자를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가 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만 빠진 건 아닙니다. 지금 2차전지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뭐 반도체로 간다고 하고 뭐 미디어 엔터, 바이오 제약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주가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가, 멀티플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곱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2차전지 회사들은 절대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펀더멘탈,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곱이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만 낮아진 겁니다.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곱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만 조금만 올라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다시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요. 저는 주도주의 자리를 2차전지가 당분간은 뺏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미디어 엔터나 바이오나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보다 2차 전지가 벌어들이는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 많이 빠졌다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계속 새로운 사실 업데이트 해드리고 모든 중요한 데이터들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채널 출연하는 거 그다음에 제 채널에 나와서 너무나 많은 응원과 뜨거운 관심과 굉장히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또 매력적인 산업이 나오면 그 기업과 산업들 미치도록 공부하고 미치도록 분석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은 실전 투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죽은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